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브레다 대 위트레우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부에서는 상대에게 페이스를 내주고 나오는 경우가 잦다. 역습으로 아약스를 잡아내는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사실 아약스가 전체적으로 골을 기록하는 감각이 모자랐던 것을 생각해야 할 듯. 특히 위트레우트가 강등권이나 어느 정도 할 만한 흐름을 타는 상황에서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상황이 잦은데 이 상황을 버텨낼 만한 역량을 연속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트레우트의 플레이는 시종일관 공격적인 흐름은 아니다. 물론 상대를 잡아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55%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몰아치는 것으로 응답하는 중. 특히 즈볼레전에서는 점유율을 가져가는 동안 슈팅을 하나도 내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다만 목적을 이루고 나면 그대로 스코어를 지키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 스코어에 따라서 유연하게 전술을 변화시키는 것에 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득점 상황에서도 위트레우트가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전체적으로 위트레우트가 주도하는 매치가 될 것은 자명한 상태에. 다만 위트레우트가 골을 넣은 뒤로는 전체적으로 무리하게 페이스를 끌어올리지 않고 스코어를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브레다가 전반적으로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위트레우트가 무너지지 않을 확률이 아무래도 높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생테티엔 대 르아브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부에서도 지배적인 축구와 4-3-3-3으로 꽤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낸다. 사실 강등이 되는 시즌에서도 점유율은 50% 언저리 선을 유지하는 등 생테티엔이 공격적으로 부족한 팀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이 나을 듯. 다만 생테티엔은 당시 수비적으로 77실점을 허용하면서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고 특히 생각보다 점유에 비해서 골이 나오지 않아서 고전한 케이스였다. 때문에 중앙 압박과 수비에 강한 르아브르 상대로도 크게 좋지 못했다. 지난 시즌에는 2-2 무승부와 0-6 패배라는 참사 수준의 스코어가 나오기도. 올 시즌에도 르아브르의 스타일은 강력한 수비라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르아브르의 주요 무기는 수비다. 지난 시즌 르아브르가 잔류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45실점에 그친 수비 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특히 PSG를 상대로도 후반에 에너지 레벨이 빠져서 그렇지 전반전까지는 상대의 기대 득점을 0점대로 제어하면서 선전하는 모습이었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를 이용해서 최대한 승점을 벌어가겠다는 모습. 따라서 1점을 노리고 수비를 하며 전체적으로 저득점 양상을 만드는 편이다. 홈원정에서 모두 화력을 잘 투사하는 모나코 상대로도 1-1과 0-0 무승부를 만들어냈으니 수비적인 힘이 뚜렷하게 나타난 사례도 다수 있었다. 일단 르아브르가 상당히 수비적인 역량이 좋은 편인데 이것을 가지고 생테티엔의 지배적인 전술을 잘 상대했었다는 점이 포인트가 될 것. 특히 생테티엔이 일부에 있던 시절에도 중앙 점유는 잘 가져가는 편이었어도 수비와 공격에서의 밸런스가 크게 돋보이는 수준은 아니었던 것도 있다. 금일 세 번째 경기 헤타페 대 라요 바에카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요 상대로는 전체적으로 약하다. 이유라면 헤타페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압박에 대한 우려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특히 전방 압박을 위해서 라인을 쭉 올리는데 이것을 상대가 간결하게 공략하는데 약점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라요가 지난 시즌에는 결정력 부족으로 인해서 고전한 흐름이었어도 지난 경기에서는 소시에다드 상대로 결정력이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 점유율을 아주 높게 잡아가는 편은 아니긴 하다. 하지만 라요가 보여주는 스타일은 강한 압박 능력과 속공이라는 것은 명확할 것. 특히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도 높은 압박 라인을 잡고 공세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성향이 다분하다. 특히 지난 소시에다드전에서는 64%의 패스 성공률만 가지고 상대 골문을 타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라요가 승리를 거두어도 이상하지 않다. 일단 헤타페가 압박이 강하지만 라요도 그만큼 압박이 강한 성향을 지니고 있고 특히 간결하게 플레이하면서 헤타페의 배후 공간을 노리는 것은 꽤 실리적으로 재미를 보게 만드는 요소. 물론 헤타페가 전체적으로 지난 시즌에도 홈에서 강했기에 핸디캡 적용은 권장할 수 있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에스파뇰 대 레알 소시에다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에스파뇰은 라리가를 아주 수비적인 흐름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다. 실제로 바야돌리드를 상대로도 500을 가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그래도 공격적인 흐름을 보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지공 성향의 소시에다드는 오히려 에스파뇰이 수비를 1차적으로 생각하는 상황을 더욱 까다롭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라요에게 패하면서 수비와 롱킥을 기반한 역습에 약하다는 것을 드러냈다. 게다가 중원에서의 핵심인 메리노는 프리시즌 우니온 베를린 전부터 명단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태. 이적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사실상 소시에다드 최대 장점은 중원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선수 없이 시즌을 나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에스파뇰이 아주 극단적으로 수비적인 흐름을 타고 있을 것. 소시에다드가 중원에서의 핵심인 메리노가 이적한 상황이라면 이 극단적인 수비를 지공으로 돌파하는 것을 어려워할 여지가 크다. 실제로 지난 라요 전에서도 1-2로 패하면서 압박과 역습에 약한 흐름을 이어가기도.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